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리 방사청은 얼마 전에 미국의 AI 개발업체인 안드릴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업체들도 안드릴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안드릴과 MOU를 체결한 건 바로 군사용 AI를 개발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안드릴의 협조로 무인 전투기용 AI 파일럿 등 여러 가지 AI 전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드릴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하드웨어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진짜 AI는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KA-1을 인공지능 전투기로 개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선 현재 이 사업은 현대와 한화가 참가하고 있고 최근에 방사청에서 기본 성능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합니다. 기본 성능 평가는 방사청이 정한 ROC를 양사가 제출한 시제품이 충족을 하느냐를 검사하는 평가이고 방사청의 시험평가 결과 양사가 제출한 시제품은 방사청이 정한 ROC를 모두 충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평가는 최고 성능 시험평가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대로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고 성능 부분인데요. 방사청이 제시한 ROC에서 다목적 무인 차량은 최소 시속 100km를 넘을 것으로 요구했고 그래서 현대는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에서 방사청이 요구한 100km를 충족한다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고 한화는 시속 120km를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딱 방사청이 원하는 성능만을 기재를 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화는 방사청이 요구한 ROC보다 높은 시속 120km를 써서 제출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앞으로 방사청은 최고 성능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방사청은 양사의 시제품을 가지고 최고 성능을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최고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는 자신들이 제출한 서류에 방사청이 제시한 ROC를 충족한다는 뜻으로 100km만을 적어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평가에서 100km 이상이 나와도 100km만 인정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한화는 120km를 적어서 제출을 했고 그래서 최고 성능 평가에서 120km가 나오면 120km를 인정받게 되어서 두 회사의 시제품이 똑같이 성능이 나와도 한화가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대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방사청은 분명히 설명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 성능 평가가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업도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문제는 현대가 방사청의 말을 잘못 이해를 해서 발생한 문제이고요. 방사청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현대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대는 방사청이 잘못 설명을 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대립을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이 문제는 누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저에게 미국의 F-35의 킬스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F-35의 킬스위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F-35에 킬스위치가 없다고 해도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운용하는 F-35를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것입니다. F-35뿐만 아니죠. 당장 우리가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에는 전부 링크 16이 탑재되어 있고 이 링크 16을 유지하려면 미국으로부터 암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당장 우리 군은 미국의 군용 GPS인 P코드와 M코드도 운용하고 있고 P코드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M코드는 날마다 미국으로부터 암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운용하는 미국 장비 심지어는 우리가 개발한 KGB조차도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당장 KGB에도 미국의 군용 GPS인 P코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암호를 받지 못하면 사용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굳이 킬스위치가 아니라고 해도 미국은 얼마든지 자신들이 판매한 미국산 무기는 물론 우리의 일부 장비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F-35는 다른 무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MDF 때문입니다. MDF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F-35의 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다른 전투기들에도 당연히 운용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유독 F-35의 운용 소프트웨어인 MDF가 문제가 되는 건 이 MDF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제조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F-35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공군의 에글린 공군기지에는 ACURL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바로 이 팀이 F-35의 MDF의 업데이트를 담당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에서 F-35의 업데이트를 중단해버리면
F-35의 능력은 대폭 반감되게 됩니다. 스텔스기라는 건 결론은 아예 적에게 탐지가 되지 않는 전투기는 아닙니다. 다만 적에게 덜 탐지될 뿐이고, 그래서 스텔스기들도 적지역에 침입하기 위해서는 적의 방공망을 우회해서 침입을 해야 하는데요. MDF 시스템은 바로 이런 우회 경로를 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만일 ACURL을 통해서 MDF의 업데이트를 받지 못하면 F-35는 바로 이런 우회 경로를 짤 수 없게 되고, 그럼 스텔스기로서의 기능은 대폭 반감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전투기들도 당연히 링크 16 등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지만, 그래서 F-35는 F-16 등 일반적인 다른 전투기보다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강하고, 그래서 더 손쉽게 미국은 얼마든지 F-35를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F-35의 킬스위치를 숨겼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 MDF 때문인데요. 결론은 F-35의 MDF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고, 이 업데이트 때 만일 미국이 F-35의 킬스위치를 숨기고 있다면 이 킬스위치를 가동해서 F-35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F-35의 킬스위치가 없다고 해도 미국은 타국에 판매된 F-35를 이 MDF 때문에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나쁜 거냐라고 했을 때, 당장 우리나라도 KF-21 블록 3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도 F-35의 MDF와 비슷한 장치를 달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에 판매한 KF-21을 무력화시켜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이 나쁘다고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미국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 같으면 미국이 F-35의 킬스위치를 숨기고 있든 없든 이 킬스위치를 가동하는 건 아마 상대국이 F-35로 미국을 공격할 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절대로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공격에 의해서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붕괴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한 이유가 지속적인 정보를 전달하던 미국이 정보의 전달을 중단해버려서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기습 공격을 파악하지 못한 우크라이나군이 붕괴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아무리 우크라이나와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해도 기본적인 정보 전달까지는 막지 않았을 텐데 트럼프는 그런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붕괴해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F-35의 진짜 킬스위치는 바로 트럼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트럼프의 행동이 F-35의 킬스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AI 파일럿 이야기로 돌아와서 최근에 카이에서는 AI 파일럿 개발을 위한 AI 파일럿 이름 선정을 위한 행사를 하는 등 AI 파일럿을 개발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는데요. 그럼 지금 우리 카이는 AI 파일럿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카이는 자신들이 개발한 AI 파일럿을 상용항공기에 탑재를 해서 기초적인 비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방사청은 미국의 AI 개발 기업인 안드릴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업체들도 안드릴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안드릴과 MOU를 체결한 이유는 안드릴이 AI 파일럿 기술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이고 그래서 안드릴을 통해서 AI 파일럿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차피 안드릴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하드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AI 파일럿 개발에 필요한 메모리 구성이나 그리고 센서 구성 등을 알려줄 수 있을 뿐이지 그 하드웨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진짜 AI 파일럿 기술은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안드릴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안드릴과 AI 파일럿 기술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도 결론은 AI 자체는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AI 파일럿이 탑재된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오리-X 등 여러 가지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만일 우리가 무인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했을 때 그 무인전투기는 바로 강력한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전투기가 될까요? 당연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전투기는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인전투기의 하드웨어적 성능, 그러니까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얼마가 되고 무장 탑재력은 얼마가 될지 등을 따지는데 무인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무인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강력한 항공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전부 탈락시키고 지금 미국에서 무인전투기 개발 사업의 본사업자로 선정된 건
바로 AI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안드릴과 그리고 각종 무인기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제너럴 아토믹스사입니다. 그럼 왜 미군은 항공기 전문 업체들을 전부 탈락시키고 이런 업체들을 선정했을까요? 그건 바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무인 전투기 자체를 개발하는 하드웨어적 성능보다 바로 AI 파일럿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껍데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개발이 아니라 바로 그 껍데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외국 업체와 기술 협력을 한다고 해도 외국 업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능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직접 개발을 해야 하고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건 학습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바로 인공지능을 얼마나 많이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을 탑재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무인 전투기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무인 전투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은 다른 항공기에 먼저 탑재를 해서 학습부터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이에서는 민간 항공기에 자신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당연히 민간 항공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는 전투용 AI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비행을 가르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 전투용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장 미국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미국의 고등계획연구국은 F-16 전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F-16과 사람이 탑승한 F-16이 모의공중전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 고등계획연구국은 F-16 세대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모의훈련 등 각종 비행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왜 F-16에 인공지능을 탑재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바로 F-16이 가장 많은 비행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비행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에 F-16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F-16이 비행하기 시작한 지도 4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군은 국방과학연구소나 카이 등 업체 등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냥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무인 전투기에 탑재를 하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관계자들 입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불만들이 터지고 있고 당연히 무인 전투기용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처럼 공군의 전투기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각종 훈련을 해서 인공지능을 학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KT-1 등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개발해서 실제 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비행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T-1이든 FA-50이든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우리가 이미 많은 비행 데이터를 축적한 항공기를 개조해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고 비행시험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의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바로 KA-1을 개조해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KA-1을 개조해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좀 놀랐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는 제트 전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트 전투기인 FA-50을 개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KA-1을 개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FA-50이 아닌 KA-1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FA-50에 비해서 KA-1이 개발된 지 더 오래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비행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공군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인 전투기용 인공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오랫동안 축적된 비행 데이터이고 그 비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전투기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용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나라도 극히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오래전부터 자체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인공지능을 개발할 정도로 AI 기술도 발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충족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스웨덴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러시아는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떨어지고 영국이나 독일 등은 전투기 개발이 단절된 지가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무인 전투기도 아무나 개발하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KT-1이 2000년경에 첫 배치된 이후에 근 25년 동안 방대한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고 그래서 KA-1에 인공지능을 탑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첫 무인전투기는 바로 KA-1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무인전투기용 인공지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공군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군은 그냥 우리 개발자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면 무인전투기에 탑재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인전투기용 인공지능 개발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항공기를 개발하기로 결심한 게 1980년경이고 KT-1이 초도 비행한 게 1991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오랜 노력이 바로 인공지능 파일럿 개발로도 연결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분명한 건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개발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군도 그냥 가만히 있다고 개발자분들이 알아서 인공지능 파일럿을 개발해서 무인전투기에 탑재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공군도 인공지능 파일럿을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